살만한 세상 서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저물고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용은 12가지 띠 가운데 유일하게 세상에 없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특히 동아시아권에서는 생명의 근원인 물을 관장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해서 비를 내리게 한다는 믿음이었죠. 2024년은 변화무쌍한 해일 것 같습니다. 지구상의 인류수가 80억 명을 넘어섰고 대한민국과 미국 등 70여 개 나라가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서 권력 지형을 새로 짜는 해이기도 합니다. 2024년은 대한민국 다양한 변화를 맞게 되는 해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청취자와 시민의 손을 잡고 언제나 그랬듯이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2024년 첫날 살만한 세상 서도원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가호가 부르는 시작 들으시고요. 노후 전문가 강창희 대표와 함께하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원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나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야, 인기 명강사는 신청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수강 신청했어? 내가 누구냐? 진작에 했지. 다른데 다 끝났다던데 어떻게 했어? 아이고, 요즘 몰라?
명강사가 총출동한대잖아. TBS 라디오 문화센터 라문센.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살만한 세상 서도원입니다. 월요일에는 지식과 교양을 채우는 라디오 문화센터로 문을 엽니다. 오늘은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와 함께 평생 현역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1 열어놓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내드리는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다짐, 포부, 계획 또는 특별한 사연 이런 이야기들 전해주시면 선정해서 또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창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지난해 벌써 지난해군요. 네. 방송하신 뒤에 청취자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대표님 말씀 듣고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노후 준비를 잘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평소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들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후 준비하면은 퇴직 직전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그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은 그 강의 끝나니까 어떤 분이 이런 그 강의를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할까. 권한은 마누라가 다 갖고 있는데 내가 듣는 마누라 누가 설득해야 되나. 그 걱정이 많다고 그러면서 그 후회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이라도 네. 부부가 함께 또 들으시면 또 새로 그렇죠. 제가 시작하시면 보기에는 되죠. 그런 거는 부부가 생각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네. 듣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벌써 청취자 여러분이 문자 많이 보내주기 시작하셨는데요. 네. 1918님. 서두원 진행자님 그리고 살만한 세상 제작진 여러분 2024년 한 해 값지게 보내는 갑진년 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당씨님은 1월 1일인데 TBS 방송 나오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모두 힘을 합쳐 TBS를 지켜냅시다. 살만한 세상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역시 감사드립니다. 자, 2024년 1월 1일 새해 첫날인데요. 네. 강창희 대표님 모시고 평생 현역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평생 현역이라고 하면 한 직장에서 최대한 늙어서까지 일한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렇죠. 우선 그 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이 평균 6번 정도 이직을 해야지 60세까지 일을 한다고 하니까 6번. 근데 그건 불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 일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나와서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또 재취업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고용 정년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에서 정하는 그 정년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아직도 몸이 쌩쌩하니까 뭔가 그 돈을 버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인생 정년이 있는데 네. 그 이 3번의 정년을 잘 맞이하는 게 그게 평생 현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고용정년, 일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정년. 네. 네. 근데 평생 현역이라는 게 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선 그 우리가 노후의 3대 불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첫째가 돈이고 네. 둘째가 건강, 네.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게 참 중요한데 네. 그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아니면 사회공헌 취미라면서 약간의 수입을 얻는 일이든 뭔가 일을 갖는 거다. 소일거리를 갖는 거다. 그게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네. 그러니까 돈만이 아니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건강을 위해서도 일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네. 근데 평생 현역이 가능하려면은 예. 평소에 예. 퇴직하기 전에 자기 개발도 좀 하고 준비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우선 그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일을 한다는 거는 요즘처럼 청년 실업이 넘쳐나잖아요. 네. 또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네. 얼마 전에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걸 보니까 2033년이 되면은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 실업이 넘쳐나고 또 직업이 사라지고 이런 때 청년들의 일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참 좋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일이 사라지면서 또 일이 생기거든요. 예. 저는 그 창직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장을 만드는. 그 젊은 시절부터 뭔가 자기 하고 있는 일과 연결을 시켜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그 일과 함께 직장에서 오래 있든지 또는 독립해서 나가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네. 근데 불행히도 그런 준비를 못했다고 하면은 뭐 그냥 체면을 내려놓고 네. 야 뭔가 허드렛 일에 가까운 그런 일이라도 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일본도 보면은 그 직장인이 퇴직하고 나서 하는 일 중에 1번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인데 예. 아파트 관리인은 그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예. 예.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좀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참 좋고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 준비가 안 됐다면은 마음을 바꿔서 눈높이를 낮춰서 어떤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평생 현역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면 네. 최소한 시간은 어느 정도 네.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네. 시간 투자나 능력 어떤 준비. 근데 저는 그게 우선 그런 건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일을 한다는 게 왜 필요한가 그 인식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은 저는 그 이 20대 주니어 시절에 우연히 그 일본에 연수를 갔고 네. 또 일본에 가서 근무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보다 한 20년 30년 고령 사회가 앞서가는 사회를 미리 본 거가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걸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70쯤 되면은 깨닫게 되거든요. 예. 아 그때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런 준비를 했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 깨달으면 이미 늦은 거죠. 네. 근데 그거를 간접적인 경험으로 일찍 깨달아서 일찍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그 인식이죠. 예. 그다음에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자기 하고 있는 일을 하고 미래 직업과 연결을 시켜서 뭔가 새로운 일을 찾는 준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예.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린다고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예. 적어도 30대 40대부터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은 뭐 은퇴 직전에 생각하신 게 아니라 그 젊었을 때 일본 가셨을 때부터 네. 그런 걸 내다보시고 생각을 뭐 하기 내다보았다기보다는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의식을 갖게 되신 운이 거예요. 좋았다는 게 뭐냐면 그 벌써 20대 후반이었는데 동경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는데 그때 이제 그 주식 채권 보관하는 창고에 70, 80 가까이 된 노인분들이 일하고 있는 걸 보고 쇼크를 받은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제가 묵은 호텔이 비즈니스 호텔이었는데 네. 5시가 되니까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본으로 교대를 하는 거 이런 거를 그때 미리 본 거가 네. 아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네.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런 허드렛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런 거를 미리 깨닫는 거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뭔가 높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좀 오래오래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게 도움이 된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간접적인 경험으로 그런 그 깨닫게 되는 거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네.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출장을 다녀보면 제가 느꼈던 게 네. 그 무슨 그 기차표라든가 네. 톨게이트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표를 판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노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 그렇죠. 선진국들은.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힘과 또 머리를 예. 조금 더 많이 써야 되고 네, 더 네. 생산성이 높고 더 예. 복잡한 일들 네. 그런 건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근데 한국에 보면 그래야 그런 되는데, 예. 거를 젊은 분들이 많이 해요. 무슨 톨게이트도 그렇고 기차표 그만큼 예매하는 것도 그만큼 그렇고.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부족한 거죠. 뜻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가면서요. 저는 보기에 일본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98세 되는 할머니가 그 월급 받는 일을 하더라고요. 네. 98세인데도 예. 저희 그 회사 유튜브에 그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냐면 일손이 모자라는 거가 우선 또 하나 사회 환경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 나이에도 일을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가 된다는 거죠. 됐다는 거죠. 그렇네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요즘 보니까 그 특히 그 부인들이요. 40대 후반쯤 되면 전업주부인데도 대개 이제 애들 그 교육 이런 분들 손을 떼잖아요. 네. 그러면은 뭔가 대부분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부부 화목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인식들을 다 갖게 되면은 예. 남이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게 보고 자기도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회가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한데 네. 지금 그런 분위기로 우리도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도 가고 있죠. 네. 그런데 또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한국의 직업의 수가 뭐 10,000개에서 13,000, 15,000 많아야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미국은 3만 개가 그러니까 넘는다. 지금 뭐냐면 어? 그래서 제가 창직의 시대라는 말 하는데 네. 제가 2019년 아직도 5년마다 다양하게 발표, 만들어진 5년마다 직업이 많은 거죠. 직업의 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예. 등록된 직업의 수가 예.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는 만 한 7,000개 정도였어요. 17,000. 우리나라 등록된 네. 직업의 수가. 그때 일본은 25,000개고 미국이 36,600개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뭐 아이패드 화관이, 반려동물 그렇죠. 장의사니, 인터넷 장의사니.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정리 컨설턴트.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래서 스스로 이게 제가 한 게 이게 창직이 아니었나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저는 2000년 초에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했거든요. 네. 그 자산운용의 회사의 대표를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투자자분들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그리고 미국, 일본의 제 나이 또래 된 친구들이 하는 걸 보니까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투자 교육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창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대부분 세대들이 은퇴가 시작이 되니까 노설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서 노설계를 하게 되고 저는 50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 50년 후에 무슨 노설계 같은 걸 하라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래서 저는 창직이라는 게 뭐 엄청난 게 아니고 자기 하고 있는 일과 연결 조금씩 발전시켜서 하는 건데 그 우리보다 선진된 나라들에서 하는 것 같은 걸 우선 참고를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거고. 네. 근데 그러지도 못했는데도 못하고 퇴직했으면은 좀 젊은 사람들이 안 하는 일. 요즘 그래서 보면요. 제 그 후배 중에는 요즘 그 가족이 아프면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그 가족을 간병하면 돈을 받잖아요. 네. 이게 제 직장 후배 한 분이 나이가 70이 넘은 여성분인데 그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어머니를 돌봤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위에서 오더니 당신 자격증도 땄고 또 성실하니까 다른 분들도 도와주면 어떠냐. 예. 그래서 90 가까운 할머니를 이렇게 간병을 해주고 있는데 이 궁합이 맞아서 그런지 너무나 그게 보람이 있고 또 돈도 받고 네. 그래서 옛날 직장의 동료들한테 너도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예.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주변에. 네. 지금 특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간병 난민, 간병 대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간병을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은 지금 엄청 늘고 있는데 네. 요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본도 우리나라도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예. 60대, 70대가 90대 예, 그렇죠. 뭐 예. 노모, 노부 예. 모셔야 되고. 일본의 요양시설에 가보면요. 예. 70대, 80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네. 이런 게 붙어 있고 그래요.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평생 현역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신년맞이 넌센스 퀴즈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노후라서 거기에 맞춘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퀴즈 나갑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이거 설문조사하면 1등 나오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과일 물어봐도 또 1등이 나옵니다. 그 과일이. 가장 좋아하면서 동시에 가장 싫어하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그렇죠. 힌트는 두 글자입니다. 네, 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정답 혹시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엉뚱한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손자 4명 있는 할머니인데 네. 뭘 좋아하는가 보다 수박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네, 같은데. 아무 말씀 말아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오늘 새해 인사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672님. 살아있는 세상이 천국이어야 하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천국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살만한 세상 타이틀로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093님. 신나는 라디오 관계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290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주셨고요. 중랑 김미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9515님. 새해 건강하시고 복 듬뿍 받으세요. 진YY님. 2024년 살만세 청취자분들 대박나세요. 올 한 해도 힘내보자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주당자님은 살만세 서두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대표님. 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네. 요즘 노인의 기준이 75세라는 말도 또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근데 뭐 90세 넘어서들 다 정정하신 분들 주변에 너무 많고요. 근데 실제로 은퇴 이후에 우리에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들 계산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아니고 이제 뭐냐면은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는 연령 그걸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그건 1900 평균 그러니까 수명보다 더 길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1980년생의 경우에 네. 금년에 이제 44세가 되죠. 네. 이분들의 경우에 5명 중에 1명 20% 생존 확률 연령이 남자가 100살 여자가 102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네. 그리고 좀 일찍 가면 그만이고 예.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실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또 문제는 퇴직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50년쯤 더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퇴직하고 나서. 예. 이거 너무나 인생이 긴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제일 걱정이 돈이지만은 돈만이 아닌 게 돈 좀 있는 친구들도 먹고 살 거는 해결된 친구들도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걸 힘들어해요. 소일거리가 없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뭐 일을 갖는다는 게 꼭 돈만이 아니고 뭡니까 건강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외로움 예. 뭐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일이 필요한 거구나 생각이 예. 듭니다. 관심이나 취미가 다양한 것도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근데 보시면 어떠세요? 한국 사람들의 노후 준비 상황 예. 좀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대부분 70-80% 정도 분들이 생활비가 일단 모자란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갑자기 살기는 오래 살게 됐죠. 네. 또 금리는 옛날에 10몇 % 다 했잖아요. 웬만큼 모아두면 그 이자 받아서 살 수가 있었는데 요즘 뭐 올랐는데도 3% 되잖아요. 예. 그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라거든요. 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 자산이 6억 4,200만 원이래요.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은 웬 돈이 그렇게 많냐 그러는데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포함해서 그런 거거든요. 평균 내서. 그 집 그 자기 돈. 근데 문제는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많잖아요. 예. 가계 부채가 평균 1억 800이래요. 예.
그걸 빼면 5억 3,400만 원이 그 순자산 자기 자본인데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3,4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5억 3,400만 원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9,500이래요. 네. 3,900 남잖아요. 네. 아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3,900만 원 갖고 뭐 주식 사서 좀 튀겨볼까 했다가 날리든지 예. 뭐 좀 난리잖아요. 예. 아니면 집을 살아야 되는데 그 집이 내 노후에 과연 도움이 될까? 과감하게 이 주택연금 받는 걸 들었다면 또 몰라도 예. 대부분 안 그러니까 예. 일본에 제 친구가 보니까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를요. 네.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는데 네. 그게 제일 비쌀 때가 1991년인데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네. 제가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전화해서 지금은 너희 집 얼마냐 그랬더니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팔릴까 말까래요. 3천만 원. 예, 그거 받아봤자 1년 생활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40년 전에 1억 3천 주고 산 게. 1억 2천이 3억 6천까지 갔던 거가. 예. 그래서 저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집도 노후에 도움이 된다고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아주 일부밖에 없거든요. 예.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네. 놀랐는데 우리나라 이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걸 몇십만 원이라도 받는 사람이 49%니까 절반밖에 안 돼요. 또 더 문제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7%. 그걸 어떻게 삽니까? 네.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9%밖에 안 돼요. 그 퇴직연금 뭐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입자 수로 나눠보니까 뭐 한 4,300만 원, 개인연금도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나눠보니까 네. 4,500만 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사실은 모자라요. 예.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억울할 거 없어요. 다 같이 모자라니까. 예. 저 억울하고 안 억울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일본 뭐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지금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조바심 초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재택 이게 붐이 일고 있는데 한 외국 언론인이 와서 특파원으로 여기서 4년 근무하고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네. 그 사람은 그걸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는데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심이다. 근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갑자기 부자 될 확률이 없으니까 뭔가 맞춰 사는 방법을 배우고 돈이 좀 충분히 된다. 그러면은 아름답게 쓰는 방법. 네. 그 사람을 출구 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열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는가 학교에서 가르치는가 사회에서 가르치는가 아무도 안 가르치죠.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이러고 네. 가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네. 근데 그건 상당히 뼈아픈 지적이네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노후 생활비 모자란 사람은 거기도 많거든요. 네. 우리보다 적을지는 모르지만 네. 그러면 어떡하냐? 할 수 없지. 네. 뭔가 체면을 내려놓고 일이라도 해야지. 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게 그겁니다. 예. 나이 들어서도. 네. 저희가 넌센스 퀴즈 내드렸는데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면서 동시에 가장 싫어하는 과일은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답도 꽤 많네요. 사과 정답 아닙니다. 영감 정답 아닙니다. 망고까지 나오네요. 정답 아닙니다. 네, 지금 시각 11시 29분입니다. 이선희가 부르는 아름다운 강산 듣고 교통정보 마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5분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총 40km 구간 정체입니다. 빠르게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차량들 늘고 있습니다. 대관령 5터널에서 진부 2터널까지, 평창 휴게소에서 둔내터널까지나 새마을에서 원주 사이로 답답하고요. 광주 원주 가는 고속도로 경기 광주 쪽으로도 서원주 나들목에서 흥천 2포 사이 주춤합니다.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도 양양 분기점에서 서양양 나들목까지, 이후 동홍천 일대로도 정체입니다. 이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당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16km 구간 정체,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옥산에서 옥산 나들목 주변이나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 사이, 또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도 속도 못 내고 있고요. 반대 시구간 빠져나가는 길도 한남에서 반포까지 시속 20km 미만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주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살만한 세상 월요일에는 명강사를 모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문화센터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와 함께 평생 현역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예. 그 파이어족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네. 사회적 통념보다 좀 일찍 은퇴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소비도 줄이고 돈 모아가지고 은퇴 자금 마련해서 일찍 은퇴하는 거. 네. 근데 이 파이어족이 요즘 MZ 세대들 중에 굉장히 목표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네.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미국의 파이어족은요. 네. 사실은 평생 현역과 관계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파이어족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시작이 돼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 그 무렵에 확산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면서 그 극도로 절약을 해가지고 예.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그다음에 은퇴를 한 뒤에 또 극도로 전략하는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예. 목표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너무 그냥 일도 힘들고 그다음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재테크를 해서 한 방에 돈을 벌어 가지고 신나게 놀아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하기 싫다. 일찍 은퇴하고 놀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돈을 벌자. 일확천금을 해보자. 문제는 이 첫째로 그 재테크라고 하는 거는 운의 요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한 방에 돈을 번다는 거는 그 돈이 유지가 계속 되겠느냐가 첫째 문제고, 네. 두 번째 돈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렵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한 40대 50대 돼서 자기 동료 옛날 했던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자리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걸 보면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후회한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화이어족을 하되 제 아는 이 펀드 매니저 이런 외국 사람들도 보면은 40대 후반 50대 초에 그 전까지는 일요일도 반납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뭐 섬을 하나 사서 개발한다든지 예. 사회공헌 사업을 한다든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예. 그거를 생각하고 화이어를 해도 쪽을 해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차이네요. 예. 질적으로. 네. 그런데 말이죠. 네. 은퇴한 다음에 이제 네. 일을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대부분의 일자리가 이전에 하던 직장에 비해서 직업에 대해서 임금이 너무 작거나 네. 고용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네. 뭐 등등의 이유로 재취업을 꺼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어떤가요? 근데 그거는 눈높이가 예. 더 낮아져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런 뭐 월급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이걸 떠나서 결국은 돈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라든지 그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도 하여튼 사소한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후회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의 과다에 관계없이 일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 저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면 네. 평생 현역이라는 게 예. 제가 듣기에는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리 준비를 해서 네. 내가 나중에 뭘 하겠다. 네.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계속 준비를 한 경우에는 네. 은퇴한 뒤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예. 하게 되면 그게 대개의 경우는 이제 자영업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은퇴할 때 미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아무 일이나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남의 밑에서 근데 셀러리맨 그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은퇴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약간의 기술을 딴다든지 예. 또 준비가 이렇게 오래 안 걸리지만 하는 경우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아파트 관리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쟁률이 세죠. 예. 일본도 50대 1이라니까. 예. 그래서 준비가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준비는 필요한데 예. 좀 남이 안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준비 기간이 길고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말이죠. 퇴직하기 한참 전부터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준비한다고 딴 공리에 빠지면은요. 네. 직장 내에서 정작 그 자기 할 일에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돼서 저의 경험으로 봐도 뭔가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 미래 직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런 일을 좀 발전시켜서 내가 회사에서 가능하면 오래 하고 네. 안 되면은 그 일을 가지고 나가서 독립하고 요즘 1인 기업 1인 영조 시대니까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걸 하게 되면은 회사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오히려 더 잘 되겠네요. 본인의 발전도 되고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연관돼서 저도 회사 일을 거기서 하면서 발전시켜서. 그 일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예. 그런 게 제일 바람직하죠. 네. 네. 자, 청취자분들 많은 질문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평생 아이들 키우면서 집안일만 해온 60대 여성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을 좀 해보고는 싶은데 경험도 없고 또 취업을 하고 싶어도 나이 때문인지 구직 활동이 너무 어렵네요. 어떤 것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요즘 우리도 점점점 일손이 부족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의 일자리는요.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봐도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다만 아직 우리나라 여성 가정주부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또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던데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일을 찾으면은 앞으로 일은 얼마든지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보면 간병이나 이런 일도요 많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각오만 단단히 하게 되면은 불가능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이런 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평생 일하고 저축해서 돈을 모으기만 했습니다. 네. 재테크라는 건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네.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재테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짠테크만 해서 충분할까요? 아니면 재테크 공부는 필수일까요? 저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네. 예를 들어서 이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세 개의 연금을 3층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네. 이거를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이라도 계속 들어가지고 이제 최소 생활비 정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노후 준비고요. 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이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가지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재테크를 하는 건 좋은데 그냥 그 단기 시황 그 전망만 듣고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거는 특히 퇴직하고 나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네. 가끔 제가 이 퇴직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끝나고 나서 퇴직금 2억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주식에 투자해서 한 방에 돈을 좀 벌 수 없을까요? 그런 질문이 많은데 그거 날리면 노후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퇴직하고 나서는요. 월급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네. 인출해 쓰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세계 평균을 조사해 보니까 네.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 4% 이내에서 꺼냈어요. 그래야지 30년 40년 꺼냈으니까. 그러니까 1억을 모았으면 400만 원씩 1년에 꺼냈으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예. 그러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3% 정도니까 네. 한 4%나 5%, 6% 많아야 예. 그 정도의 목표 수익률로 운용을 하세요. 예. 그렇게 보수적으로. 네. 그러면 펀드로 말하면 채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형 펀드가 되고 네. 주식을 꼭 하고 싶으면 갖고 있는 전체 금융자산의 한 20, 30% 이내에서 하고 예.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 예. 재테크 한다고 그렇죠.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날리면 큰일 나거든요. 몇십 퍼센트 몇 배로 튀기려고 욕심 냈다가는 뭐. 그러다가 그거 날리면 인생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퇴직 직후에는 그 재테크 그걸 하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
네.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이 제일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뭔가 일을 해서 돈을 좀 벌고 예. 그다음에 생활비를 절약하고 예.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퇴직 직후에 한 10몇 년 동안은 안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예. 젊었을 때부터 3대 연금 예. 이거를 그래서 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예. 최소 생활비 정도는 3층 연금으로 받도록 한다. 네. 그걸 세우고 젊을 때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못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연금 같은 것도 과감하게 들어서 그 생활비를 보태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고. 네. 혹시 주택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게 방어가 되니까. 주택 집 얘기를 하시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자녀들 다 출가시키거나 집을 좀 줄여도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줄이는 분들도 있지만 네. 큰 집에 살다 보니까 작은 집 익숙하지 않고 네. 그냥 유지하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매매가 또 원하는 네. 금액대로 매매가 네. 또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네. 이런 집 규모 문제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이제 경제력이 허락이 된다면 살던 집에 가능하면 오래 사는 게 익숙해진데 오래 사는 게 좋은데 네. 우선 경제 문제도 있을 거고 예. 또 하나는 이 대형 고층 아파트는 퇴직하고 나서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왜 특히 그렇죠?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혼자나 둘이 그 고층 아파트 사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외로움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도 보니까 이 퇴직한 분들 경우에 보면은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깝고 네. 나이 들어서는 병원이 가까워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문화시설 가깝고 네. 왜냐하면 되게 혼자 아니면 둘이 살게 되니까 예. 그다음에 쇼핑 가깝고 예. 그런 데서 조그만 집에 사는 거 네.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예. 저는 우리도 아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네. 지금 시각 11시 47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도심으로 이동량 늘어나면서 짧은 구간에서 정체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가는 길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이 구간 제외한 나머지 구간 차량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 수서 진안 지점 고장차 서 있습니다. 주변 사량들 시속 30km로 지나고 있고요. 반대 성남 쪽으로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가는 길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그리고 서강대교 주변으로 다른 구간에 비해 이동량 많은 상태로 소통되고 있습니다. 구리 쪽으로는 전 구간 차량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요. 유태인들은 자식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좀 작은 액수로 네. 통장을 만들어준다. 네. 주식 통장을.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주식을 좀 관리해보게 한다. 네. 그래서 뭐 6개월이나 1년마다 부모님 들여다보고 이렇게 네. 해서 그럼 괜찮지 않나요? 10대부터 뭐 경제 마인드, 투자 마인드 갖게 해주는 근데 거. 저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경제 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참 중요한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는 게 뭐냐면은 애들한테 재테크 교육이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무슨 주식 사고 팔고 해서 돈 버는 거 그래가지고 단기로 사고 팔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는 그 성공하기도 어렵고 그게 마인드를 길러주는 게 아니다. 예. 뭐냐면은 원칙을 지켜서 좋은 기업을 고르는 노력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야지. 예. 그냥 주식 단기에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사고 팔고 지금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가 연 68번을 사고 팔고 한대요. 아유, 너무 그러니까 단기 투자. 그런 재테크는 자식들한테 가르치면 안 된다고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경제 교육 시킨다는 게 재테크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 원칙을 지켜서 자산 관리 교육, 예. 그다음에 좋은 기업을 보는 눈을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 이런 교육이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네. 이런 또 의견을 보내주신 따뜻한 말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0대 분들이 동네에서 쓰레기 주우시는 것 보실 때 지나가시면서 안녕하세요라고 말씀해 보신 적 계신가요? 3일만 해보십시오. 친구가 됩니다. 네. 나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관심.
이건 아이들에게 배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살만한 세상 기본부터 실천하는 2024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좀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예, 제 이웃에도 그런 휴지나 이런 걸 줍고 예. 유리 같은 걸 줍는 그 노인분이 계신데 네. 전 그런 분들 가서 인사 잘하고 그러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집 얘기도 해주셨고 오늘 넌센스 퀴즈 1부에서 내드렸는데요. 이제 곧 마감합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과일. TBS 앱 저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곧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한 후에 네. 할 게 없어서 고민인 사람들도 있지만 퇴직 후에 더 재미있게 사는 분들도 적지 않죠. 많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더 은퇴에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사나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자기 소일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은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네. 취미로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돈도 벌면서 취미도 맡고 남보기도 폼나고 이런 건 없다. 네. 그래서 뭔가 그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네. 이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자기 듭니다. 만족. 네. 청취자 의견입니다. 평생 현역 이야기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인데요. 인생의 성장을 위해서는 저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경력도 재설계하는 등의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어떻게 코멘트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일 특히 40대쯤 되면은 새로운 능력을 키우기는 어렵거든요. 네. 기존에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뭔가 장점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단점은 좀 가려지는 노력을 해서 뭔가 일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일은 일일 뿐이다. 돈 네.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태도로 직장을 다니면은 발전이나 근데 미래 아까 설계가 말씀드린 어렵겠죠. 일은 뭐냐면 돈만이 아니고 건강, 외로움 더 중요한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도 된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다. 네. 삶의 보람. 그렇죠. 예. 왜냐하면 특히 나이 들어서는요. 네. 역할이 없어서 이 허전해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라는 게 돈만을 위한 게 아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여러 분들이 좋은 말씀들 전해주고 계신데요. 일산 멋쟁이 주님. 올해도 항상 함께 할게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주셨고요. 또 이게 정답 주신 분이 너무 많아서 퀴즈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고민인데요. 우리 PD님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발표할까요? 네. 퀴즈 정답과 당첨자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과일. 바로 할배입니다. 배 중에 할배. 가장 좋아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과일 할배. 정답 맞춰주신 분들 많은데요. 오늘 5586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 할배 지금 배 깎아 먹고 있었는데 3394님 또 정답 주신 분 또 상품 드리고요. 그래서 5586님, 3394님 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그러면 평생 현역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좀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청취자분들께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일하고 돈 하는 게 아니다.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 네.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또는 그 일을 하면서 약간의 수입을 얻는 일이든 네. 하여튼 소일거리가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또 네. 적금상첨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기 좋아하는 일, 자기가 잘하는 일 중에서 뭘 내가 키워볼까 하는 거를 젊을 때부터 생각하면서 그러면 회사 일도 잘 되고 예. 젊은 시절도 또 충실하게 보낼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 1월 1일 오늘 방송 내용이 청취자 여러분과 도움이 됐을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